혹시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번 명절엔 고향에 가는 대신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아들의 통보에 아무 말 못하고 끄는 수화기만 멍하니 바라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서운함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입 밖으로 꺼내면 옹졸한 노인네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꿀꺽 삼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어르신께 조금 서늘하고 아픈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지금 느끼시는 그 섭섭함을 단순히 요즘 것들이 배가 불렀다거나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식으로만 치부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어르신은 10년 뒤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낯선 천장만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가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서운함만 토로하신다면 자식들은 점점 더 뒷걸음질 칠 것이고 결국 어르신 곁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을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참아가며 자식 농사에 헌신하신 그 세월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절이 바뀌면 두꺼운 속옷을 벗고 얇은 모시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 시대가 바뀌었기에 자식을 대하는 마음의 옷도 갈아입어야 할 때가 왔을 뿐입니다. 마치 물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만 노를 저으려 한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거나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던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과 영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과 함께 그 위험한 암초를 피해가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도대체 자식들이 말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알쏭달쏭한 속마음을 낱낱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 어르신께서는 가슴을 짓누르던 섭섭함 대신 전에는 몰랐던 홀가분한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아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아니, 자식을 놓아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진짜 어른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요즘 젊은 자식들의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혼동하시곤 합니다. 내 배 아파 나 온몸이 부서져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지들만 알고 부모는 뒷전이냐는 서운함이 앞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잠시 시선을 돌려 울창한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하게 자란 소나무 숲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땅속으로는 뿌리가 서로 얽혀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지만 땅 위로는 가지와 잎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미세한 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무들이 너무 바짝 붙어 가지가 뒤엉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통하지 않아 병충해가 생기고 결국 서로의 그늘에 가려 함께 말라 죽고 맙니다. 요즘 자식들이 말하는 개인주의란 바로 이 생존을 위한 거리두기와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라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 그들은 제 몫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느라 실은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이번엔 저희끼리 보낼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선을 그을 때 그것은 어르신을 밀어내는 매정한 손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막히는 세상에서 잠시 숨 쉴 틈을 확보하려는 나무로 치면 가지 사이에 간격을 벌리는 본능적인 몸짓입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이 낯선 문화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태도일 뿐
부모와의 천륜을 끊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자식이 거리를 둘 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섭섭해 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라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볕들 공간이 필요하겠지 라며 한 걸음 물러서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숲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무려 90%의 부모님들이 참지 못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선을 넘는 한마디 때문인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 금지어는 바로 어르신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자식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인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를 인생의 선배가 아닌 말이 통하지 않는 벽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기계가 삐걱대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숙련된 기술자는 나사를 조일 때 무조건 꽉 조이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유격, 즉 흔들릴 수 있는 작은 빈틈을 남겨두어야 기계가 열을 받아도 팽창하며 터지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사를 너무 꽉 조여버리면 결국 나사선이 뭉개지거나 머리가 툭 부러져 영영 고칠 수 없는 고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농경사회의 대가족 시절에 효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부모 곁에 머물며 몸으로 봉양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각자가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제 살 길을 찾기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이제 효도의 정의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자식이 주말마다 찾아와 얼굴을 비추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그들이 제 밥벌이하며 아프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임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텅 빈 마루에 앉아 달력을 보며 자식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꽉 조인 나사처럼 서로를 숨막히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전화통화에서 너는 왜 안 오니라고 묻는 대신 나는 오늘 친구랑 맛있는 칼국수를 먹어서 참 좋았다라고 어르신의 즐거움을 전해보십시오. 부모가 자식 없이도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사실을 알 때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인생이 부모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 되어버린 순간, 그 순간 자식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놓아준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 떠난 자리를 보며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빈자리가 어르신께 주어진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가을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곡식을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실은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들판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빈 땅이 있기에 겨울 눈을 품고 다시 다가올 봄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기생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힘, 즉 고동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느라 미뤄두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봉사활동, 혹은 혼자만의 산책 등 자식이 없는 스케줄로 달력을 빽빽하게 채워보십시오. 며느리나 사위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내 하루가 재미와 의미로 가득 차 있다면 서운할 틈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심심하다고 전화하는 대신 나 지금 바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야말로 자식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텅 빈 들판이 넉넉한 품으로 만물을 받아들이듯 어르신의 노후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식은 어르신이 낳았으되 어르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어르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나온 어르신과는 또 다른 독립된 여행자일 뿐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잠시 빌렸었던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고 원래의 가벼운 상태로 돌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엔 자식을 품 안 가득 안고 키우는 기쁨을 빌려 썼고, 이제는 그 자식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며 그리움이라는 또 다른 감정을 배우는 시기인 것이지요.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예의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들이 긋는 선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나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담장임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어른은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자식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먼저 나는 괜찮으니 너희들끼리 즐겁게 살아라 라고 웃으며 놔줄 때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은 그 쿨한 부모님이 그리워서 제 발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마음의 묘한 이치입니다. 이번 주말 혹시 자식들에게 전화하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수화기를 들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는 오지 마라.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바쁘다. 어르신의 그 당당하고 활기찬 목소리에 자식들은 안도감을 느끼며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서운함으로 얼룩졌던 어르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지혜롭고 우아하게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곁을 내어주십시오. 자식보다 더 자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